연구님, 요새 네. 기사 좀 보시나요? 네, 자주 보죠. 다 둔촌주공 얘기더라고요. 둔촌주공. 네. 네, 재건축 네. 공사 중단, 네, 유치권 행사 중 네, 네, 이런 이야기 정말 많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오늘 또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네. 제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. 무겁다. 네, 근데 먼저 둔촌주공에 대해서 네. 잘 모르시는 구독자분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네. 설명해 네, 주시면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둔촌주공은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죠. 원래 주공 아파트를 5,900세대인가 있던 거를 지금 12,000세대로 맞아요. 지상 최대거든요. 그래서 기존에 가장 큰 세대수가 헬리오시티, 네. 3등이 파크리오가 이제 앞으로 되는 거거든요. 네. 헬리오시티가 9,500세대거든요. 근데 이제 12,000이 들어오니까 과거에 헬리오시티 들어오기 직전에도 가락 시장에 들어와서 뭐 되겠어?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대규모로 압도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인식을 깨트리고 진짜 드라마틱하게 변했거든요. 둔촌주공은 입지도 괜찮고 9호선에 5호선에 옆에 올림픽공원까지 완벽하거든요. 거기에 대규모로 들어오니까. 그리고 브랜드가 지금 보면 현대건설, 현대산업개발, 롯데, 대우거든요. 그래서 브랜드 큰 업체들 다 들어왔어요. 그 삼성물산 레미안하고 자이 빼고 다 들어온 거거든요. 그래서 브랜드도 이 정도면 완벽하고. 네. 다만 이제 현대산업개발을 빼고 싶은데 요거 빼려면 또 시간 걸리니까 그게 조금 조합 측에서 고민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흠잡을 데가 없는 되게 좋은 구역이죠. 그래서 사람들 관심이 되게 많은 곳이죠. 그 헤드라인을 보면은 네, 시공사와 네, 재건축 조합 간의 갈등으로 이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네. 연구님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조합 측과 네. 시공사 측의 돈 문제죠. 골자는 네. 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. 근데 스토리는 많죠. 내부 스토리는. 조합 측 입장에서는 이거를 고급 자재로 짓고 싶은 거예요. 고급 자재를 짓고 싶다 보니까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그게 안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세대수를 늘리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는 11,000세대였는데 12,000세대 늘리자. 그럼 일반 분양수가 늘어나고 그 돈 가지고 마감재 품질을 올리면 되니까 좋습니다 하고 승인하고 진행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분양수는 늘어나는데 본인들이 생각했던 분양 가격이 있었단 말이에요. 일반 분양가가. 네. 근데 허그에서 그 가격 안 됩니다. 낮추세요. 이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이거는 처음에 계산과 너무 달라지는 거죠. 우리가 생돈을 내야 되겠네? 분담금이 더 생기겠네? 원래는 일반 분양수를 늘려가지고 그 돈으로 이렇게 다 좀 처리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계약이 틀어진 거예요. 어떻게 하면 되지?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시공사한테 저희는 그거 인정 못 합니다. 증액해서 공사하는 거 인정 못 합니다. 그리고 그 공사비를 증액해서 하더라도 그 부분이 마감재를 퀄리티를 올리는 거는 이게 건축비에 합산되지도 않아요. 허그에서 그걸 인정도 안 해줘. 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시공사 측에다 막 넘기기도 하고 또 시공사 입장에서는 또 생각해보면 이거를 지금 돈 한 푼 안 받고 이걸 지금 계속 건축을 해 나가고 있는데 물론 그거에 대한 이자들은 다 조합원들이 다 납부해야 될 것들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계속 딜레이하고 그다음에 정권 바뀔 때까지 이거를 계속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이제 이걸 후분양으로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또 계속 하고 있고 조합 측에서.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거든요. 그랬을 때 원래 계약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 원자재를 납품해야 될 이 업체들이 지금 막 데모하고 난리거든요. 그럼 이 사람도 지금 중간에 껴가지고 만만치가 않아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적게 내고 나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놓고 첨예하게 좀 대립하고 있는 중이죠. 돈 문제 말고 뭐 싸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. 근데 또 주요 원인으로 네, 분양가 상한제, 네, 원자재값 상승 네. 이것도 또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계신 거네요. 그 두 가지가 핵심이지.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대로 따지면 네. 전방으로 가면 갈군다고 하죠. 네. 그게 적어요. 왜? 너무 힘드니까. 둘 다 힘드니까 전우애가 넘쳐. 근데 엄청 편안한 곳으로 가면 할 게 없거든요. 너무 편하니까 갈거예요. 맞아요. 뭐 그런 것들이 있듯이 우리가 사업을 돈을 잘 벌면 동업자들이 안 싸워요. 근데 이게 분양가를 이 정도 예측을 했는데 원래는 시세가 6천 하거든요. 6천 이상해요. 근데 이거를 뭐 3천으로 분양을 하고 허구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예상했던 건 너무 다른 거죠. 그러니까 요만큼 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분양가 상한제만 되면 그나마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
건축 자재비가 지금 30%, 뭐 50%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이견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두 가지 요인이면은 다른 재건축 단지도 네. 영향이 있지 않나요? 영향이 똑같이 있죠. 지금 이제 조명가 상한제 적용은 다 되는 거고요. 네. 뭐 재건축, 재개발 거 없이. 그 다음에 원저체는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분양하려고 대기했던 그런 단지들 여러 군데 있거든요. 네. 뭐 이문구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다 딜레이 하고 있죠. 아마도 눈치 보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존재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시세가 6천인데 이게 기준이 불명확하거든요. 네. 6천인데 왜 3천에 해야 돼요? 3,500원 안 돼요? 4,000원 안 돼요? 그래도 저렴하잖아요. 이게 이제 조합 측의 어떤 입장인 거고 허그 입장에서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줘라. 정확하게 원가하고 다 들고 와서 왜 이만큼 분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. 근데 이제 원자재 값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 내부적인 그 세세한 마감재 하나하나를 그 건축비에 합산 안 해주기도 해요. 그리고 30% 현장에서는 30% 50% 올라가고 있는데 허그 입장에서는 반영해 줄게요 3%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왜 그래요, 걔네들은? 내 입장이 비싸게 분양하지 마라라는 입장이잖아요. 그거는 그들의 당연히 입장인 거고 네. 또 조합이나 또 그쪽은 최대한 높게 받고 싶은 게 또 입장인 거고 그 입장이 항상 충돌을 하는 거죠. 그랬을 때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네. 혹시 허그에서 그 기준을 조금 더 완화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이걸 일반 분양 시기를 계속 늦추는 구역들이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죠. 그럼 계속 그렇게 늦추게 되면 네. 공급이 또 부족해지잖아요.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그 일반 분양 기다린 분들이 분양을 못 받게 되죠. 그리고 공급이 지연되고 지금 가뜩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신도시를 만들 수는 없고 전부 다 재건축 재개발인데 이 구역의 속도가 느려지고 일반 분양 시기가 지연되면 공급이 없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밀린다는 말은 결국은 공급이 줄어드는 거랑 똑같아요. 매년 네. 뒤로 밀리니까. 그렇게 됐을 때 공급 부족으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니즈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. 이게 확실히 서울 주택 시장 가격에는 네. 좀 악영향을 미치겠네요.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.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.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. 공급이 줄어드니까. 네. 그래서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겠구나.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이 빨리 되면 공급이 빨리 된다는 소리예요. 네. 신도시보다 훨씬 더 빨리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게 공급이 입주 시기가 돌아오면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매매가도 같이 안정화되는 거거든요.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점점 가는 거라서 정부 입장은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지만 그 모든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걸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느리게 가네. 더 잘 안 되네. 그래서 앞으로 공급이 좀 부족하겠네. 시세는 더 오르겠네.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. 영구님, 네. 혹시 둔촌주공이 앞으로 어떻게 네. 될지 네. 예상하시는 시나리오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? 일단은 시공사 입장에서 주판 계산은 끝났다고 봐요. 이미 지금 그 팜플렛 걸었잖아요. 네. 유치권. 네. 이 걸었다는 말은 나는 여차하면 빠지겠어라는 말이에요. 공사비만 줘. 공사비만 받고 빠지려는 이유는 뭐예요? 공사를 해봤자 돈이 안 될 것 같거든. 원자재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이런 일대로 하고 그러니까 지금 빠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. 그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. 아쉬울 게 없다는 거를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거든요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조합이 더 급하죠. 그래서 지금도 이제 뉴스들 보면 아니다. 우리 지금 그 5천억 이상 올려주는 거 계약 그거는 인정한다. 다만 이제 그 마감재에서 뭐 업체 선정을 우리가 좀 해달라고 이제 뭐 그런 주장을 했다고 또 시공사에서 얘기하고 있고 또 조합에서는 우리는 그런 요구도 안 했다. 그냥 이제 다만 조금 더 좋은 마감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. 뭐 이런 되게 세부적인 이야기를 지금 가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협상이 될 거라고 보고요. 분명히. 파토날 수는 없거든요. 네. 궁극적으로는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정부가 중간에서 조율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거기서 핵심은 분양가 상한제예요. 그 금액을 어디까지 해줄 거냐, 일반 분양가를. 그래서 거기서 사실 한 걸음만 양보해주면 사실은 나머지 두 사람도
정부에서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저희도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해보겠습니다.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. 근데 정부 입장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하겠죠. 그래서 시나리오는 두 개밖에 없어요.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조금 더 느슨하게 해줘가지고 처음에 얘기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높여서 분양할 수 있게 해주면 그냥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그냥 다 풀릴 것 같고요. 만약에 정부에서 그것들을 안 해줬을 때, 허그에서 안 해줬을 때는 결국은 둘이서 싸워야 되는데 이 둘 싸움에서 시공사 입장은 완강하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걸 그냥 받아주고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걸 결과를 보면서 그 다음 구역들이 시나리오를 짜고 있겠죠. 거기는 늦게 하려고 지금 계속 눈치 보겠죠. 딱 본보기가 될 수. 본보기. 네. 그리고 단박이 됐습니다. 네. 어머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한 하루 되세요. 피스!